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권건우 대표, AI 스타트업 대표이면서 또 동양 전통문화 연구가이신 이분의 강연과 관련 메모,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들입니다. 이 복합적인 정보 속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가장 가치 있는 핵심 통찰을 명료하게 뽑아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받아본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권 대표님 강연 원본하고 요약본은 물론이고요. AI 발전사를 다룬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있고 또 권 대표님이 수십 년간 연구하셨다는 그 청나라 서예가, 등석여, 그리고 현대 태북권의 대가, 진소왕 노사에 대한 분석까지 내용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이 자료들을 좀 잘 엮어서요.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 이런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인공지능 발전의 큰 흐름 중에서 연결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연결주의가 어떻게 동양 철학, 예를 들면 불교의 연기론 같은 사상과 연결되는지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 대표님이 AI 회사 경영이라는 정말 최첨단 기술 분야에 계시면서 동시에 서예나 태극권 수련 같은 전통적인 영역, 이걸 넘나들면서 AI 시대에 인간이 뭘 해야 하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걸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듣고 계신 분들이 이 모든 정보를 통해서 AI 시대를 헤쳐나갈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영감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권 대표는 현재 AI 분야를 거의 전쟁터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중국의 딥식부터 시작해서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이런 기술 경쟁의 중심에는 역시 거대 언어 모델, LLM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챗GPT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기술, 그러니까 데이터 속에서 의미적으로 비슷한 걸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기술인데 이것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이 되더군요. 네. 근데 여기서 권 대표 분석이 정말 재밌는 게 AI 발전의 어떤 역사적 맥락을 짚어주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AI 연구가 처음부터 한 길만 걸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크게 보면 두 가지 접근법이 계속 경쟁해 왔어요. 두 가지라면요? 하나는 이제 기호주의, 심볼리즘이라고 하죠. 인간의 논리, 규칙, 이런 기호들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지능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예요. 마빈 민스키나 존 메카시 같은 초기 AI 연구자들이 대표적이고요. 아주 명시적인 규칙 기반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아, 규칙 기반.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그게 바로 연결주의, 커넥셔니즘입니다. 이건 좀 다른데요. 어떤 규칙을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게 아니라 인간 뇌의 신경망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수많은 인공 뉴런, 그러니까 노드들을 서로 연결하고 이 연결 강도를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스스로 조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지능이 발현된다고 보는 접근법입니다. 아, 뇌처럼 연결을 통해서 학습한다. 네. 프랭클 로젠블랏의 퍼셉트론이나 또 우리 딥러닝 시대를 연 제프리 힌튼 같은 분들이 이 흐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AI 발전, 특히 딥러닝은 바로 이 연결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권 대표의 아주 흥미로운 통찰이 딱 등장하는 거죠. 현대 AI의 근간이 된 이 연결주의가 놀랍게도 동양적인 사유방식, 특히 불교 철학과 유사성이 깊다는 주장인데요. 와, 서구 기술의 최첨단하고 동양의 오래된 지혜가 만난다니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신선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결주의의 핵심은 사실 개별 노드 하나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수많은 노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지에 있거든요. 관계요? 네, 관계.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의 상호작용, 그 관계망 속에서 지능이라는 게 창발한다. 즉, 불쑥 나타난다는 관점이죠. 권 대표는 바로 이 점이 세상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불교의 핵심 사상, 연기론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합니다. 아하, 개별 요소보다는 관계나 흐름,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는 그런 동양적 세계관과 통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AI 기술 발전의 방향 자체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동양적 지혜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건 AI를 단순히 기술적 도구로만 볼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기술 속에 담긴 어떤 철학적 함의를 읽어내는 것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AI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권 대표가 왜 갑자기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해나 태국권에 그렇게 깊이 몰두했을까? 이게 그냥 개인적인 취미를 넘어서는 뭔가 AI 사업과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요? 저도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특히 요즘 달리나 미드저니 같은 AI가 그림 막 그려내고 챗GPT가 글도 쓰고 AI의 창작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권 대표는 바로 이 지점에서 AI 능력과 인간 고유 영역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죠. 바로 창작과 창조의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이 구분이 권 대표 통찰의 핵심 중 하나예요. 자료를 보면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정말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이건 기존에 있던 요소들을 새롭게 조합하고 모방하는, 모방적 창작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정교하고 효율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학습 데이터의 패턴을 재현하는 거죠. 권 대표나 일부 학생들 메모에서도 언급되듯이 AI에게는 이런 창작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진짜 의미의 창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창작과 창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창조는 권 대표 정의에 따르면 세상에 없던 것, 그러니까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순한 데이터 조합을 넘어서는 깊은 사유, 역사와 철학에 대한 통찰,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경험,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체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체득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 같은 AI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AI가 오류를 일으킨다기보다는 맥락이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학습된 패턴에 따라서 그럴듯하게 말을 막 만들어내는 능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이해나 창조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렇군요. AI의 그럴듯함이 오히려 창조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 보여준다. 네, 바로 이 창조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 권 대표가 주목한 인물이 바로 청나라 시대 서예가 등석류인 거고요. 이분의 삶과 예술에서 권 대표는 뭘 발견했을까요? 등석연은 평생 가난했지만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옛날 비석이나 금속문을 직접 보고 연구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서체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특히 전서랑 예서에서 아주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했죠. 중요한 건 이분의 작업이 단순히 옛날 글씨를 베껴 쓰는 모방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포세신이라는 사람이 쓴 완백산인 전이라는 기록을 보면 등석연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수많은 비석 탁본을 보고 쓰기를 반복했는데 각각의 탁본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씩 그러니까 보고 따라 쓰면서 그 안에 담긴 필법의 원리, 그 정신까지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와, 단순히 형태만 따라한 게 아니라 그 근본 원리를 몸으로 익히려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5천년 중국 서예 역사와 그 안에 녹아있는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된 거죠. 또 서예 이론 중에 역입도출이라는 게 있어요. 붓을 시작할 때 반대 방향으로 힘을 모았다가 나아가고 획을 마무리할 때도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다시 힘을 거두며 나오는 아주 복잡한 운필법이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기법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몸으로 익히고 수련해야만 가능한 일종의 신체적 지혜입니다. 등석여의 서예는 이런 깊은 이해와 오랜 신체적 수련이 결합된 진정한 창조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AI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군요. AI는 등석여 글씨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스타일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등석여가 평생 비석 앞에서 고민하고 붓을 통해서 얻었던 그 신체적인 감각, 역사와 철학을 꿰뚫는 통찰, 그리고 마침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그 창조의 과정 자체는 결코 데이터로 만들거나 모방할 수 없다.
이게 권 대표의 핵심 주장인 거죠? 맞아요. 오히려 AI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깊이 있는 창조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이런 통찰은 서해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권 대표는 중국 진가 천자 태극권의 정통 계승자인 진소왕 노사의 무술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찾아냅니다. 아, 태극권까지요? 네, 특히 진소왕 노사가 태극권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전사법. 이게 뭐냐면 마치 누에꼬치에서 실을 뽑아내듯이 기운을 부드럽게 감아 돌리는 원리인데 이걸 기존의 순과 역 2단계에서 소음, 태음, 소양, 태양이라는 4단계로 더욱 세분화하고 발전시킨 점에 주목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기술적인 발전으로만 볼 수는 없겠군요. 네, 권 대표는 이건 역시 진소왕 노사가 수십 년간 끊임없이 수련하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묘한 기운의 변화 원리를 완벽하게 체득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가능한 창조적 발전이라고 해석합니다. 몸으로 체득한 결과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태극권 동작 중에 오른쪽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왼쪽 축으로 기운을 확 응축시켰다가 폭발적으로 전개하는 방식 같은 거요. 이런 건 데이터 학습만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깊이죠. 이게 바로 수련을 통한 인간의 감각적 경험과 신체적 통찰, 즉 AI가 접근할 수 없는 몸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성여의 서해와 진소왕의 태극권. 결국 권 대표가 이 두 거장의 삶과 예술을 깊이 파고든 이유는 AI 시대의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능력이 바로 이런 영역에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권 대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AI 시대에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제시합니다. AI가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고도의 지적 노동까지 대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경쟁력은 단순히 기술을 잘 다루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걸까요? 오히려 기술 너머의 가치를 발견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방향 제시 능력. 자료에서는 그 핵심 역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홍수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 그리고 둘째는 경직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통합해서 새로운 길을 찾는 유연한 사고. 근데 흥미로운 점은 권 대표가 이런 능력이 단순한 기술 훈련만으로는 길러지기 어렵다고 본다는 사실이에요. 기술 훈련이 아니면 어디서 길러진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철학, 역사, 예술 같은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아까 살펴본 서해나 태극권 수련처럼 관계, 흐름, 맥락, 기운의 변화 같은 이런 동양적 사유 방식을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에서 길러진다고 주장합니다. 아, 인문학과 동양적 수련이요? 네. 실제로 권 대표 자신도 등석여나 진소왕 같은 대가들의 삶과 사상을 연구하면서 단순히 기술 개별의 속도나 효율성을 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윤리적, 철학적 기준과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거든요. 이건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이나 책임감 있는 발전 방향 설정이라는 오늘날 정말 중요한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결국 인간의 몫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기술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동양의 지혜를 깊이 탐구한 권 대표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동서양의 융합이라는 미래 비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권 대표는 ITI라는 서구 문명의 최첨단 기술과 서예, 태국권, 동양 철학으로 대표되는 동양 문명의 깊이와 지혜를 창의적으로 융합하려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과거 우리 역사 속 통일신라 시대처럼 세계적으로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를 다시 한번 꽃피우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적 자긍심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래 전략으로 읽어야 합니다. 기술과 인문, 동양과 서양의 융합,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독창성에 있다고 봅니다. AI 기술 자체는 빠르게 발전하고 또 복제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고유한 문화자산, 예를 들어 서예의 미학이나 태국권의 신체 운용 원리, 연기론 같은 동양 철학,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가치들,
뭐 깊이 있는 창조성, 윤리적 방향성, 몸의 지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AI 기술과 잘 결합한다면 어떨까요? 아, 다른 데서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다른 누구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권 대표가 언급하는 한국적인 AI 모델 구축이라는 목표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 좋은 AI를 넘어서 우리의 문화와 철학적 깊이가 녹아든 세계적으로 독특한 가치를 지니는 AI를 만들자는 비전인 거죠. 기술에 인문학적, 문화적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는 권건우 대표의 강연과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AI, 특히 연결주의의 부상이 어떻게 동양 철학과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서해가 등석여와 태극권대가 진소왕의 사례를 통해 AI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인간 고유의 가치, 즉 창조와 몸의 지혜, 그리고 방향 설정 능력에 대해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지적 능력을 모방하고 또 뛰어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것들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죠. 인간적인 것들이요? 네. 깊이 있는 사유와 오랜 수련을 통해 발현되는 진정한 창조성, 피상적인 데이터 분석을 넘어 본질을 꿰뚫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방향성, 그리고 논리나 기호만으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는 몸으로 체득하는 깊은 지혜. 이러한 인간 고유의 가치를 되찾고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다가오는 AI 시대에 우리 자신과 사회에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권 대표는 서해나 태극권 같은 전통 수련이 기술 개발과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AI는 점점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윤리 규칙 몇 가지를 코딩하는 수준을 넘어서 등서교의 예술론이나 진소왕의 수련 과정에 담긴 것과 같은 그런 깊이 있는 지혜와 가치,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AI 시스템의 작동 원리 깊숙이 내재화시킬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